예,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도 살펴보고 또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미국 아웃도어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네. 들었는데 뭐 잘 나가는 업체들이 이미 잘 나갔는데 더 좋은 건 요즘에 소비 심리, 소비 지표도 좀 잘 나오고 언더아머가 참 못 나갔었는데 네, 여기도 맞아요. 좀 괜찮은 뉴스들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언더아머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룰루레몬이라고 뭐 많이들 이제 요즘에 그 뭐죠 그 요가나 요가복 맞아요.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그런 쪽 이제 엄청 지금 팔리는데 시총도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미국 진짜 스포츠웨어 시장 잘 나가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언더아머가 되게 중요한 게 언더아머가 지난 2년 동안 매출이 역성장을 좀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스포츠 이제 카테고리라고 그러죠. 스포츠 의류 이쪽 시장이 미국에서 이 언더아머의 매출과 좀 동행하게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스포츠 의류 쪽에서 뭔가 성장이 나오려면 이제 언더아머가 언제 살아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번 3분기 실적 발표하고 언더아머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드디어 매출 성장으로 이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다는 거는 미국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스포츠 의류 쪽, 신발 쪽은 그동안도 사실 잘 나갔어요. 신발이나 이런 좀 아까 말씀드린 뭐 룰루레몬 같은 쪽은 잘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큰 카테고리 안에서 스포츠 의류 쪽은 좀 부진했었는데 언더아머가 이제 그런 우려감을 좀 해소를 좀 해줬다는 게 긍정적이고 특히 재고가 많이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팔리기 시작했다가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건 결국 이제 한국 기업들과 연관된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있잖아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OEM 업체들이 예. 우리 국내 이제 대표 기업들이 대만과 많이 경쟁을 하는 거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신발 브랜드들은 이제 나이키나 제가 지난주에 뭐 동성화학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이키 그쪽에 이제 관련된 부자재 납품한다고 그랬었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도 화승인더라는 종목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아디다스의 신발 OEM 회사인데 네. 그런 쪽은 뭐 주가도 좋았고 사실 잘 나갔어요. 근데 국내 회사들 중에 이제 미국의 의류 경기가 이렇게 좀 조금씩 좋아지는데 이상하게 좀 많은 분들이 그걸 느끼실 거예요. 왜 한국의 의류 OEM 회사들 이렇게 주가가 안 가지? 그러니까 미국 업체들 이렇게 실적들은 좋아지고 있다는데 뭐 국내 한세실업이나 또 영업무역이나 뭐 휠라코리아 같은 회사들 보면 미국의 온기가 전달되는데 의외로 굉장히 너무나 차가워요. 예, 오히려 예. 빠지는 분위기의 맞습니다. 주가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의아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요지는 그거예요. 어쨌든 언더아머가 이렇게 살아났다는 건 미국의 스포츠 의류웨어 시장이 이제부터는 턴어라운드 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의 OEM 업체 또 미국에 진출한 스포츠 이제 브랜드 업체들한테는 어쨌든 좋은 모멘텀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사기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들 빠져 있어가지고 부담도 없어요. 많이 올랐으면 저도 좀 더 보자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한국의 이런 기업들이 굳이 저는 저평가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세 종목 정도 갖고 왔는데 화승인더, 영업무역, 휠라코리아고 이 중에서 사실 화승인더는 사실 스포츠 그러니까 이 신발 쪽은 워낙 그동안 또 잘 나갔어요. 예. 그래서 굳이 뭐 제가 더 언급을 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영업무역과 휠라코리아는 좀 지금부터 사보자라는 개념으로 좀 간단히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영업무역은 이번에 3분기 실적 보셨겠지만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오늘도 뭐 주가는 좀 견조한 편이긴 한데 실적도 좀 잘 나왔고 그리고 한세실업과 다르게 한세실업은 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 캐주얼 쪽입니다. 예. 미국의 갭이라든가 이런 데 납품 많이 하는데 영업무역은 아웃도어 그쪽에 관련된 브랜드 OEM을 많이 하고 있고 나이키나 뭐 언더아머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룰루레몬도 주요국이 거기도 있어요. 한다면서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영업무역 투자하시기가 다른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이게 오더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바이어들이 오더를 주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계속 분기마다 변경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장기 투자하기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런 이제 오더들이 좀 계속해서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그동안 워낙에 좀 부진해가지고 더 이상 나쁠 게 없다는 측면이고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예전에 인건비 문제 때문에 매 분기마다 이걸 100억씩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 3분기에 특징적인 게
70억으로 그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비용이 감소되면서 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영업무역 지금 PER 한 8, 9배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아까 말씀 나이키, 룰루레몬드, 호조, 언더아머까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지금 자리에서 좀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제일 말 많은 게 휠라코리아, 뭐 많이들 지금 개인 투자분들 이거 고생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예. 좀 전망을 서로 갈려서 맞아요. 다르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막 안 좋게 보는 쪽은 또 안 좋게 보고, 예. 근데 주가로 보면은 안 좋게 보는 게 사실은 맞았겠죠. 왜냐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수익성 악화 우려 때문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미국 법인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법인 중에 이제 뭐 필라 USA가 사실은 지금 최근에 점유율이나 이런 건 높아지는데 문제는 코스트코 아시죠? 미국에. 네. 거기에 이제 납품이 들어가는데 코스트코는 아시겠지만 저가 후려치잖아요. 그 예. 후려치니까 당연히 거기 들어가니까 이번 3분기 실적에 그게 나왔어요. 수익성이 깎였습니다. 예. 이익률이 둔화됐어요. 그거 보고 또 뭐 외국인인지 제가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공매도 엄청 나오더라고요. 아. 또. 예, 그러니까 안 된다. 휠라코리아 싼 거는 인정하겠는데 휠라코리아가 그동안 높게 평가를 받았던 건 미국에서도 중고가 브랜드로 판매를 잘해가지고 돈을 수익성이 좋았던 건데 그렇죠. 이제 그거 포기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감 때문에 사실은 급락을 한 거고, 또 디스럽터라는 그 아마 신발 아실 거예요. 예. 그 레트로 신발이죠. 네. 예전에 유행했던. 그거 이제 미국에서 빅히트 쳐가지고, 근데 그거 말고 새로운 또 모델이 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좀 의구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내년도에 그 BTS랑 예. 같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글로벌 마케팅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음. 신발 쪽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최소한 BTS 효과는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 법인의 수익성 악화는 뭐 이제는 모르는 사실 아니에요. 처음에는 좀 다들 긴가민가 했는데 데이터도 나왔고 좀 안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충분히 반영됐고, 그리고 점유율도 상승하고 있고, 지금 PER도 충분히 낮아졌고, 경쟁사들 대비해서 너무 낮아요. 뭐 미국의 경쟁사들 PER 20배 받는데 휠라코리아가 굳이 지금 10배 정도 받아야 되는지 그거는 좀 너무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지금 주가 조정 받았기 때문에 일단 휠라코리아, 아까 영업무역도 마찬가지지만 휠라코리아도 지금 자리에서는 부담 느끼지 마시고 한번 좀 저가 매수하는 전략 좀 필요하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예. 한번 그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휠라코리아와 영업무역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봤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 뭐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도 해주셨겠다. 네. 뭐 연말 소비 시즌과 함께 여전히 뭐 오프라인 어떤 유통점들은 힘들다 해도 그 명품장은 항상 사람이 많고 네. 실적은 항상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관련한 종목들 괜찮아 보이십니까? 요새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신세계 되게 좋게 보긴 하는데 네. 신세계 주가가 사실 어제 좀 올랐잖아요. 예. 오늘 좀 빠지는데 물론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해서 올라갔다고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핵심은 그 면세점보다는 백화점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명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품 매출은 지금 불황인데도 그러니까 소비 양극화라고 하는데 너무 잘 나가고 있고, 특히 신세계 같은 경우 명품 매출 비중이 지금 30%가 넘어가거든요. 네. 백화점 쪽에서. 그러니까 이 경쟁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익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명품 하면 지금 사실 백화점 하면 롯데랑 신세계랑 그 현대백화점 쪽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명품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건 신세계니까 신세계로 좀 특화돼서 좀 잘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명품이 왜 이렇게 잘 나가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 리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르상티망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예. 뭐냐면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강자에게 품는 질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더 나아 보이거나 좀 더 좋은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당연히 질투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좀 네. 없는 분들이. 근데 이거를 결국 이제 해소하는 방법은 그걸 따라가는 거라고 합니다. 명품을 산다. 예, 결국엔 따라가서 약간의 대리만족이죠. 예. 근데 이게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게 또 되게 좀 더 이런 욕구들이 그렇죠.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밀레니얼 세대들이 근데 돈이 없는데도 좀 부족한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명품은 아시겠지만 지금 예전에 이제 예전 세대들은 명품을 그냥 사가지고 그냥 모셔뒀죠. 모셔놓고 죽을 때까지 예, 집에 있는 건데 지금 요즘 밀레니얼 세대는 완전히 트렌드가 달라요. 사가지고 중고로 팔아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샤넬 백 같은 거, 뭐 샤넬의 리이슈 백인가요? 그런 것들은 중고 가격이 안 떨어지고 기본 뭐 10% 수익 마진 네, 났잖아요. 그럼 더 올라가요. 네. 중고 가격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재테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샤테크라고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샤넬 백 같은 거 그냥 재테크 용도로 예. 오히려 하는 거고 중고로 판 다음에 다시 신상을 또 재구매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재테크를 하는 거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사실 이제 보통 공급 과잉 이슈들 많이 얘기하는데 명품은 공급이 부족해요. 이게 일부러 그런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계속 조절해서 샤넬 백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명품은 결국엔 어째 투자 대상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뭐 LVMH나 캐링 등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실적도.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소비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유통업체도 그러니까 오프라인 쪽 너무나 힘들지만 이 백화점 명품만은 워낙 지금 좋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명품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관련주를 없어요, 예. 사실은. 유일한 대안은 신세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세점도 괜찮고 뭐 백화점 전체적으로 다 괜찮지만 그중에 이 명품 비중 높은 신세계 지금 PER도 7, 8배밖에 안 되니까 너무나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한번 대형주 중에서는 한번 신세계 좀 계속해서 좀 장기 트렌드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세계는 이렇게 백화점이 이어지다가도 명품관 진입하면 바닥 네. 인테리어부터가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뭐 그만큼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면세가 아니라 명품 시장에서 뭐 잘 나가면 신세계도 덕을 볼 수 있을 텐데 흥미로운 점은 이건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제 이익원 차장께서도 신세계 얘기하면서 그때는 중립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잘 나가는 건 이해하는데 그 명품 잘 나가는 만큼 주가도 함께 올라가 주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던데 염승환 차장께서는 그래도 명품 시장의 성장과 함께 지금 살 수 있는 게 신세계이기 때문에 네, 예, 거의 추천을 유일하죠. 해주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이 여기서 작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그 코스닥 150 이것도 정기 변경이 됐는데 네. 제약바이오주 있는 것들 몇 개 빠지고 뭐 5G나 IT 뭐 관련해서 또 들어오고 했지 않습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 13일 날 이제 그 변경이 되고 12일 날 종가로 아마 편입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코스닥은 1년에 2번이니까 거기서 뭐 17개 종목이 새로 들어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가격도 많이 빠져 있고 실적 좋은데 주가까지 좀 저렴한 기업들 한 3개 정도 보이더라고요. 서진 시스템하고 골프존, 신흥 SSC 이 기업들은 지금 뭐 실적 자체 서진 같은 경우 이제 통신 장비, 골프존은 아시겠지만 이제 골프존, 예. 그다음 신흥 SSC 2차 전지 장비인데 아니 내용도 괜찮고 실적도 좋고 한데 주가도 지금 굉장히 저렴한 수준인데 아시겠지만 결국 기관 이 포트폴리오 이거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 패시브 펀드에서 무조건 예. 사야 되기 때문에 수급 이슈로라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세 종목 정도는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사실 1년에 6월에만 편입이 변경이 돼요. 근데 오늘 기사 보니까 내년부터는 1년에 2번 코스닥과 좀 같이 간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내용들도 좀 계속 나오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어쨌든 코스피 200보다는 코스닥 150이 좀 더 영향은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이슈들 뭐 12월 2일에 ISM 제조업 지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12월 3일 날 나토 정상회담 열리거든요. 예. 여기서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날지는 모르겠어요. 온다고는 하는데 둘이 만나면 너무 좋겠죠. 시장이 또 훈풍이 불 텐데 요거 한번 좀 체크해 보세요. 어떤 발언들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좀 다음 주들 또 시장 변동성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12월 3일 나토 정상회의 한번 초점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날 거리나 장소가 필요했었는데 여기서 좀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